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꼼꼼히, 담백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국산 중형 SUV 중 가장 핫한 모델 중 하나,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모델은 가솔린 2리터 엔진과 AWD로 구동되는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AWD입니다. 지난 8월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잠깐 만나봤었는데요. 오늘은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간단한 비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AWD의 가격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 3,995만원, AWD 350만원, 클라우드 펄 20만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및 차음 글래스 100만원, 보스 오디오 115만원으로 총 가격 4,580만원의 차량입니다. 저번에 시승했던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 4,352만원, 세틴 어반 그레이 35만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및 차음 글라스 100만원, 보스 오디오 115만원으로 총 가격 4,602만원의 차량이었습니다. 두 차량의 총 가격 차이는 단 22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차량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행 성능과 연비가 되겠죠.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의 디자인은 우선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외관에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그리고 휠 디자인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딱 하나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AWD 옵션을 선택한 가솔린 모델에는 B필러에 AWD 배지가 추가됩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나는 사륜구동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국산 SUV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이 가장 세련되고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주간 주행등과 후미등은 질이 신유의 L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의 차량이 떠오르기도 하여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스터에그 요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어 캐치와 주유구 커버에 새겨진 독특한 아이콘이 돋보이는데,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센서 위치를 표시한 디테일인데요.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부분은 르노답습니다. 에스프리 알핀 트림은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을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제대로 살렸습니다. 기본 트림에서도 로장주 패턴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그릴 디자인이 눈길을 끌지만,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는 거기에 전용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차량 곳곳에서 알핀 브랜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펜더에는 에스프리 알핀 배지, 그 외 전면 범퍼, 사이드 스커트, 후면 범퍼에는 시그니처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역동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휠은 245, 45, 20인치의 다크 틴티드 투톤 피크 알로이 휠로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련미와 강렬함의 균형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실내 디자인은 경쟁 국산차보다 한 번 더 진보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국산 브랜드 최초로 조수석 모니터가 추가되어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에스프리 알핀 트림을 선택할 경우 가죽 재질의 파란색 스티치로 처리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앞좌석 시트는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인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된 전용 시트가 장착되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12.3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 D컷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블랙 알칸타라 트림, 블랙 인조 나파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실내 디자인 특징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기판은 큼지막한 숫자와 깔끔한 테마로 시인성이 좋은 편이지만, 세부 기능을 찾거나 조작할 때 아이콘 크기가 작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반응 속도가 느리게 느껴져 요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로속도 한계 경고음이 울리면 그 소리에 묻혀 방향 지지 등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불편한 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2월 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될 예정이라 하니 조금만 기다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 조작이 가능하며 반응 속도도 빠르고 애니메이션도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이런 점은 확실히 운전 중에도 쾌적한 경험을 제공하죠. 하지만 시트 편의 사양을 조절하려면 반드시 공조기 화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약간 번거롭습니다. 물리 버튼이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장점이지만 일부 사용자에게는 이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은 T맵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국내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크기가 적당하면서도 D컷 형태로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그립감 역시 만족스러워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매력적인데요. 다만 에스프리 알핀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패들 시프트가 빠져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트림인 만큼 이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어 디자인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버튼식, 휠식, 터치식 기어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랑 콜레오스는 정통적인 전자식 기어를 선택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물론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도 만족스럽습니다. 실내 재질은 대부분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있어 고급스러움이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에스프리 알핀 트림의 시그니처 컬러를 스티치 포인트로 곳곳에 배치해 디테일까지 신경 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색상 포인트들이 차의 정체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페달은 알루미늄 페달,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의 색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조명 범위가 도어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대시보드나 센터 콘솔까지 확장되었다면 훨씬 더 감각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에스프리 알핀 전용으로 제작된 인조 나파 가죽 시트로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조절되는 부위는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하지만 시트에 새겨진 알핀 로고와 프랑스 국기 디테일은 중국 브랜드가 아닌 프랑스 브랜드인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착자감은 SUV답게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면서도 약간 단단한 쿠션감 덕분에 장시간 운전해도 허리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SUV보다 시트 높이가 낮게 설계되어 있어 스포츠 주행 시에도 차체와 하나가 된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인조 나파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한 착석을 지원합니다. 공간성은 한마디로 넉넉하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인 2명이 카시트를 설치한 후에도 무난하게 탑승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키 181cm의 성인 남성이 앉아도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 모두 부족함이 없습니다. SUV의 본질인 실용성과 공간 활용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가운데 좌석 역시 AWD인데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 성인 3명이 함께 앉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창문은 100% 다 열리고 컵홀더의 디자인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랑콜레오스의 편의사양은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워크인 스위치,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보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햇빛 가리개와 썬루프를 선택할 수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시내 주행 시 정차된 차량을 빠르게 인식해 부드럽게 제동과 가속을 조절하며 고속도로에서 차선 중앙 유지 기능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은 65km 이상의 속도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다시 활성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12월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증강현실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깔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해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머플러에서 불꽃이 나오는 이스터 에그 애니메이션은 보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고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기본 공간은 633리터로 경쟁 차량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130cm의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대각선과 가로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폴딩을 할 경우 2034리터로 확장되어 성인 2명이 차박을 즐기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트렁크 하단에 추가 수납 공간과 12V 시각잭이 있어 실용성을 더합니다. 어라운드 뷰는 아주 좋은 화질과 투명 바디 기능, 다양한 화각,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레임 속도가 다소 낮아 화면이 지속적으로 끊겨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스 오디오는 10개의 스피커와 12개의 채널을 자랑하며 퓨어 사운드 음장과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수입차의 견줄만큼 훌륭하며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211마력 33.2kgm 8단 오토미션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브레이크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765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복합 연비 리터당 9.8km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오프로드가 있습니다. 르노 그랑클레오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1.5리터 증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싱글 전기 모터, 엔진 출력 144마력, 23.5kgm, 전기 모터 출력 136마력, 32.65kgm, 합산 출력 245마력, 미션 3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전륜 구동,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브레이크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780kg, 복합 연비 리터당 15km, 배터리 용량 1.64kWh,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가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차량의 특징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엔진은 볼보의 2리터 엔진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에 맞게 세팅과 디튠이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성능은 물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느낌을 주죠. 미션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전륜 구동 차량은 7단 DCT지만 AWD 차량은 8단 ICN 오토미션으로 볼보의 파워트레인과 유사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볼보의 기술력을 그대로 녹여낸 듯한 인상이 강하죠. 추가로 이 가솔린 차량은 조공해 차량 인증을 받아 공용 주차장 요금을 30에서 5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AWD 시스템은 평소에는 전륜 구동으로 주행하다가 노면이 미끄럽거나 타이어 슬립이 발생할 경우 후륜으로 최대 50%의 구동력을 전달합니다. 이 덕분에 와인딩 도로나 눈길, 빗길 같은 어려운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경험할 수 있죠. 각 트림의 차이점은 출력과 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AWD 모델보다 약 24마력의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하고 연비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솔린 AWD 차량에 비해 리터당 5.2km가 높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솔린 AWD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15kg이 더 가볍고 AWD의 추가로 인해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는 효율과 성능 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가솔린 AWD는 더 가벼운 차체와 구동력 분배를 통해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전륜 차량에는 없는 오프로드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그랑콜레오스의 파워트레인 성능도 비교해 볼까요?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을 시승하던 날 해도 떴다가 비도 내렸다가 우박도 내렸다가 눈도 내린 아주 다이나믹한 날씨를 자랑했는데요. 이런 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AWD는 꽤나 인상적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AWD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7.99초, 80에서 120km 가속력은 5.59초,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8.65초, 80에서 120km 가속력은 6.0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테스트 당시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노면이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AWD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 확실히 구동력에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전륜으로 주행하다가 후륜으로 최대 50%의 구동력을 전달하며 타이어 슬립을 최소화한 덕분에 초반 가속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느껴졌던 토크 스티어가 가솔린 AWD 모델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상적인 고속도로 주행에서 자주 활용되는 80에서 120km 가속력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솔린 AWD 모델은 순수 엔진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약 0.5초 더 빠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 영역에서 전기 모터의 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능이 낮은 엔진만으로 가속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가솔린 모델이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확실히 우위를 점했죠. 다만 극초반 가속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기 모터가 즉각적으로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모델의 성격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엔진 반응성은 준수한 수준입니다. 약간의 터보렉이 느껴지지만 운전 중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며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속감이 인상적입니다. AWD 모델에 탑재된 8단 IC 오토미션은 특히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이나 언덕길에서도 울컥거림 없이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스포츠 주행이나 와인딩 상황에서도 적절한 기어 단수를 신속하게 선택해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제동력도 빼놓을 수 없죠. 100에서 0km 제동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47.53m라는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노면 상태가 홍수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브레이크 페달 감도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회승제동 시스템을 염두에 둔 둔한 페달 세팅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가솔린 차량에는 회승제동이 없어 이 세팅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페달을 깊게 밟아야 제동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며 가볍게 밟을 경우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마른 노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가솔린 AWD는 더 좋은 가속력과 제동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랑콜레오스 AWD의 핸들링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전체적인 인상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유사하지만 AWD 시스템 덕분에 확실히 더 경쾌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AWD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단순히 전륜 구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할 때 후륜으로 구동력을 분배합니다. 덕분에 와인딩 코스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주 예민한 편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바로 반응합니다. 이 날렵한 반응성은 마치 스포츠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동급 국산 SUV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르노 특유의 경쾌하고 민첩한 핸들링이 돋보입니다. 다만 시내 주행에서는 이 예민한 반응이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운전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아 코너링 성능을 극한으로 테스트하기는 어려웠지만 비에 젖은 노면과 낙엽이 깔린 상황에서도 AWD 시스템의 안정감과 날렵한 핸들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너 진입 시 차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느낌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언더스티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코너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연속된 코너를 주행해도 차체의 롤을 안정적으로 억제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AWD가 주는 안정감과 핸들링에서 느껴지는 경쾌함의 세팅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차후 시승차를 받아 제대로 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승차감을 간단히 비교해 볼 텐데요.
그랑콜레오스 AWD의 승차감은 동급 SUV는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도 한 수 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장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요철을 넘을 때 충격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요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95% 이상 충격이 흡수되어 몸에 전달되는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 살짝 느껴지는 피칭도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덜해 장거리 주행 시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승차감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자주 만나게 되는 방지턱을 지날 때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충격이 다소 느껴졌던 반면 가솔린 AWD 모델은 방지턱을 넘는 감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지턱을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모두 서스펜션이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며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부드럽게 살포시 내려앉는 느낌을 줍니다. 출렁거림 없이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함을 유지한 채 부드러움을 놓치지 않는 승차감은 급을 뛰어넘는 승차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내 도로에서 자주 밟게 되는 맨홀 뚜껑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간의 충격이 느껴지지만 가솔린 AWD 모델은 충격을 거의 전달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랑콜레오스 AWD는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다른 서스펜션 세팅을 적용해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다만 시내에서 가다 서다를 할 때 스탑앤고가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 진동이 시트와 스티어링 휠에 전해지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성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그랑콜레오스 AWD의 정차 소음은 38dB로 측정되었는데요. 참고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정차 소음은 35dB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엔진 소음이 약간 더 유입됩니다. 하지만 이 소음도 거슬리는 수준은 전혀 아니며 특히 볼보 차량보다도 훨씬 더 정숙한 엔진 소음을 들려주는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소음은 하이브리드 차량 시승 당시 장비 문제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솔린 AWD는 시속 80km에서 58dB를 보여준 만큼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비는 어떨까요? 그랑콜레오스 AWD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8km로 다소 아쉬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륜 구동 모델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1km로 조금 더 나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와 우박, 강풍까지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리터당 15.1km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조건을 고려하면 상당히 준수한 연비죠.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전 시승에서 리터당 19.9km를 기록한 바 있어 조건은 다르지만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효율 면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좋고 도로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랑콜레오스 AWD는 리터당 16에서 17km 정도의 연비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두 트림을 모두 시승해보니 딱 정리가 되었는데요. 트림 모두 풀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출고가 차이가 22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구매자의 환경에 맞춰 구매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운전의 즐거움, 승차감, 주행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가솔린 AWD, 시내 가속력, 정숙성, 연비가 중요하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류비가 연간 2만 km 주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AWD는 약 320만원,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약 210만원으로 즉 1년 기준 약 110만원의 유류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상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AWD와 하이브리드의 간단 비교였습니다. 두 차량을 하루빨리 저희 시승 코스에서 테스트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리뷰를 올리기를 약속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해 꼼꼼히, 담백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